안녕하세요. 3차시 고등학교 진로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PPT를 가지고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잘 될지 걱정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녹음하는 것에 비하면 썩 좋지가 않아요. 자, 고등학교 교과서도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은 두 개의 소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두 번째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은 이제 자신을 안다는 거죠. 나를 알기. 우선은 이제 자아 존중감 높이기, 자아 효능감 높이기, 나의 장점, 단점 파악하기, 이런 것들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지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학생들이 계속 써서 어떻게 하면 자아 존중감을 높일지, 자아 효능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지 하는 것들을 계속 실천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어디 이제 학생의 공부 책상 앞이든가 공부방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자아 존중감, 효능감을 높여라. 이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될 거고요. 자아 효능감이나 존중감에 높아지는 것은 이제 성공 사례거든요. 난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잘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학급에 보면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중감과 효능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격려해 가면서 점점 너는 성장하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기소개 UCC를 만드는 것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개념 형성에서 자기를 아는 과정에서 커리어넷, 아로플러스, 워크넷 뭐 이런 그 검사 도구를 제공하는 데서 학생이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는 약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에서는 역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4월, 5월이 되면 학생이 당연히 내가 옛날 같으면 문과 갈까, 이과 갈까, 뭐 이런 것,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정해야지 과목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4차시 이후에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일단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통교과 안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런데 주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배우고 진로 선택 과목에 몇 과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20개를 골라봐라, 이렇게 정해 보는 거죠. 이제 그 20개를 고르는 것을 보면 학생의 진로 방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이 역사물을 많이 골랐다. 그러면 이 학생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진로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물리와 화학을 골랐다. 그러면 공대 중에서 물화가 필요한 그런 진로이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이 그 나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좋아하는 과목을 늘리는 거라는 거죠. 늘려두면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그 과목이 필요한 진로 분야도 같이 넓어져요. 그런데 좋아하는 과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생의 진로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학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로를 결정한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늘린다라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과목 선택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방향을 정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목을 정해 놓으면 눈에 보여요. 이 학생은 공대구나, 이 학생은 농생대구나, 이 학생은 인문대구나, 이 학생은 전경대 사회과학 계열이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진로 방향을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원이 사회적 역량 개발인데요. 이 사회적 역량 개발은 대인관계 역량 키우기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대인관계 역량이라는 게 이제 남과 잘 지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모둠 활동하기, 동아리 활동하기 이럴 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선후배하고 잘 지내는 이런 능력이 나중에도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바탕이 되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을 갈 때 면접을 보는데 특히 의대와 사대에서 인성 면접을 볼 때는 필수 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착한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 면접에 나왔던 문항들을 한번 보고 거긴 정답이 없어요. 인성 면접에 나왔던 문항들, 특히 의대 MMI 이런 데 나왔던 문항들을 보면서 이런 게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착한 거죠. 다음 볼까요? 첫 번째 대단원이 끝나고 두 번째 대단원으로 넘어옵니다. 나를 이해했으면 이제 바깥을 이해하는 거죠.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입니다. 두 개의 단원이 있는데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이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직업 의식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직업 의식을 건전하게 갖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직업 세계 이해에서 직업 세계는 바뀐다. 2010년에 이미 2020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60%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금년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없어진 직업이 이미 많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변화하는 직업 세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그 미래 직업 세계와 인재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핵심 역량 중에서 내가 어떤 쪽의 역량이 더 강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질 직업은 한 개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좋을까?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직업 세계의 변화와 진로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2030년대의 디자이너, 2040년대의 디자이너, 2050년대의 디자이너, 2060년대의 디자이너, 그래서 2100년대의 디자이너. 그래서 본인이 직업을 어떤 분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직업의 분야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보는 거죠. 그 밖에 취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업과 창직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중학교 때 있었던 앙트레프레너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가 정신 혹은 창업가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서 이제 창업과 창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거죠. 다음은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입니다. 일단 직업 선택에 필요한 태도를 이해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직업 선택 기준, 직업의 긍정적 가치가 이제 알아보자 그런 건데요. 긍정적 가치를 써보는 거죠.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는 직업은 어떤 긍정적 요소가 있지? 이렇게 생활을 도와줘요, 자아를 발전시켜요, 이런 것들을
단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이니까 좀 긴 글로 써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직업인의 윤리와 권리를 이해하는 건데요. 직업인의 윤리와 관련된 자료는 뭐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찾아보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직업인의 윤리와 관련된 그 자료, 철저한 직업인의 윤리를 발휘한 사람들의 자료,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죠. 그래서 영화에서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직업인으로서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많이 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로 탐색입니다. 나를 알고 외부를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진로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진로 탐색의 기회에서 처음에는 교육 기회의 탐색입니다. 중학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기회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로에 대한 학습이에요. 진로 자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육기회니까 대학과 학과 탐색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대학과 학과 탐색은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과 성적에 맞는 대학 사이에 있는 대학들에서 어떤 학과를 내가 갈 수 있는지를 쭉 찾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기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공학과에서 서울대 전기공학과도 찾아보고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도 찾아보고 카이스트도 찾아보고 포스텍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전기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마다 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어, 지난번에 연세대학교에서 논술을 봤는데 논술의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제공했어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선택을 두 과목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전기 쪽인데 선택 과목으로 나온 것은 물리학과 생명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이 아니고 왜 생명과학이지? 하고 다시 찾아보니까 연세대학교 전기 쪽에서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바이오 쪽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로 방향을 세웠다 하더라도 대학 학과를 찾아보면서 앞으로 이 대학이 혹은 이 학과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어디와 결합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대학은 이름만 가지고 알 수 없는 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데는 무엇을 하는 데인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학생들은 4년제 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대학과 학과를 탐색을 하는데 일단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어쨌든 본인이 자기가 지금 현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목표를 가지고 높이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가능한 곳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을 탐색하는 것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그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생학습을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고 직업세계의 탐색입니다.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직업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직업 체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인터뷰가 있는데, 그런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필요가 있죠. 이제 학생이 뭐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공하는데 그냥 게임만 열심히 한다고 컴퓨터를 전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직무 능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 학습 경로 그리고 입직 경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업 체험이나 직장인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 그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학과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학과 체험을 하는 게 직접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과든지 간에 우리 학과에 와서 체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정보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학년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로 디자인과 준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진로 의사결정 능력 개발, 진로 설계와 준비 두 개의 단원. 진로 의사결정 능력 개발은 중학교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희망 직업과 진로 학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 오면 진로 장벽을 확인하고 이제 진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제가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어요. 진로 장벽은 우리 부모님이 진짜 반대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해결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진로 장벽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건 쉽지가 않죠. 다음 단어면 진로 설계와 준비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로 설계하기가 있는데, 본인의 진로에서 단기 진로,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면 무엇이 되겠다, 어떻게 취직을 하겠다, 혹은 어떻게 창업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단기죠. 그리고 중기는 이제 좀 더 먼 시기죠. 중년이 될 때, 그때까지는 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 평생 이 진로를 선택하면 내가 어떻게 내 직업의 세계에서 성공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진로 설계학이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학을 가야 될 준비를 한다면 이제 대입 준비를 하게 되죠. 수능 봐서 가야 돼요.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할 것이고, 실기가 있어요. 그럼 실기 연습을 하겠죠. 아까처럼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대입 준비는 실기 연습,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기, 수능이 반영된다면 수능 공부하기인데, 수능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신과 실기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면접은 살아있고 서류는 없어지는 시대, 서류 안에 학생부는 없어질 수 없지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 그러면 대입 준비가 좀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서류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대입 준비를 그 밖에도 이제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여기까지 쭉 해오면 이제 진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진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크게 대학을 가는데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뭘 하자 뭐 그런다고 잘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몇 가지는 그래도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과목 선택하기, 2학년, 3학년에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그 과목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짜보기, 자기 진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경우에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충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의 학과에서 지원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기. 이런 것들이 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